안녕하세요. 생생한 증시 뉴스를 전달드리는 미증시TV입니다. 11월 3주차 확인해볼 뉴스는 최근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한 디즈니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 디즈니는 명성과 다르게 코로나19의 여파로 테마파크, 크루즈, 스튜디오 사업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요. 관련된 뉴스 기사 3개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즈니의 4분기 실적 발표 결과는? 두 번째, 디즈니 플러스의 영향은 긍정적인가? 세 번째, 2021년에 디즈니의 성장세는? 이렇게 함께 뉴스를 알아볼 텐데요. 앞으로의 디즈니의 행보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뉴스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Disney suffers first annual loss is more than 40 years, but stock jumps as losses are not as bad as feared. 디즈니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였지만 손실을 만회해 주가는 급등했다 라는 헤드의 뉴스 기사인데요. 디즈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분기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선 디즈니의 4분기 실적 발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에서는 147억 달러로 마이너스 23% 하락했고, 영업이익의 경우 마이너스 82%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또한 EPS 경우 마이너스 0.39%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발표했지만 주가의 경우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디즈니 4분기에 시장 예상은 EPS 마이너스 0.90%였는데 이에 비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디즈니의 실적에서 가장 큰 손실을 받은 부분은 파크스 부분과 익스페리언스 앤 프로덕트 부분과 스튜디오 부분입니다. 각각 마이너스 61%, 마이너스 52%의 손실을 냈는데요.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테마파크의 영업 중단이 손실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테마파크는 물론이고 디즈니의 큰 수입이었던 라이센스, 즉 기념품 사업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영화 및 TV 프로그램까지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의 하락은 예상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디즈니의 성장에 한 가지 큰 희망이 보이는데요.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결과였습니다. 디즈니의 새로운 무기인 디즈니 플러스는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는 무려 7,300만 명 이상으로 연초 계획했던 기대치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였습니다. 여담으로 디즈니의 CEO였던 밥 아이거가 떠나고 새로운 CEO 차펙은 스트리밍에 더 집중하기 위해 경영진들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더 큰 사업을 경영할 수 있었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포지셔닝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디즈니 플러스의 성공적인 런칭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었다 라며 디즈니 플러스가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디즈니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11월 16일 기준으로 디즈니의 현재 주가는 138.25달러로 현재 0.08% 하락했지만 그래프를 보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 2일 120.13달러임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좋지 않은 4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즈니 플러스는 어떠한 성장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디즈니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기사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Disney Plus now has the power to save Disney stock from bad earning reports. 디즈니 플러스는 좋지 않은 실적 발표로부터 디즈니 주식을 구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헤드의 뉴스 기사입니다. 이전 3분기의 실적 발표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는 6천만 명으로 발표했었는데요. 그 이후 시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를 6,500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4분기 발표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는 7,300만 명을 만들어 시장 예측을 능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덤으로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외에 훌루, ESPN 플러스라는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각 3,600만 명, 1,030만 명의 가입자를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즈니는 총 1억 2,06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스트리밍의 왕이라 불렸던 넷플릭스는 몇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3분기 기준 1억 5,150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지버트 세큐리티스의 분석가 버니 맥차라는 디즈니가 향후 1, 2년 안에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초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및 인도네시아에 런칭을 했었는데요. 11월 17일 브라질,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도 런칭을 진행함으로 더욱 많은 신규 가입자를 만들고 성장세를
콘텐츠를 큰 폭으로 더 늘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디즈니 행보에 상당히 큰 힘으로 작용될 거라 예상되는데요. 디즈니의 주가가 하락할지 상승할지보다는 상승세의 폭이 얼마나 될지가 더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미국 현재 반응은 어떨까요? 디즈니는 10년간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고 그들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결국 디즈니가 가진 모든 독점 콘텐츠 덕분에 넷플릭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또한 디즈니랜드와 여러 분야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라며 지속적으로 디즈니가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얘기할게, 디즈니는 레거시 회사야. 절대 죽지 않아 라며 디즈니는 반짝하고 사라질 기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디즈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부정적인 시선도 조금씩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미지근한 성장, 적어도 2022년이 되어서야 회복될 것이다. 디즈니랜드는 전체 수익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한동안은 성장하지 않을 거야.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성장에 현혹되지 마라. 그것은 감소하는 디즈니랜드의 수익을 보충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디즈니 플러스의 매출이 현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즈니의 2021년은 어떠할까요? 디즈니의 명성처럼 꿈과 희망이 넘치게 될까요? 다음 기사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What's next for Disney and other big companies in 2021? 2021년 디즈니 및 기타 대기업의 다음 단계라는 헤드를 가진 뉴스 기사입니다. 올해 디즈니는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1년간 디즈니랜드를 개장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코로나 백신 발표의 영향으로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예측됩니다. 더불어 크라운 주얼 최대 수익을 만드는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가 2021년에 개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에 2020년 올해 부진했던 디즈니랜드의 매출까지 더해지면 디즈니의 주가 성장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즈니랜드 예약 인원이 2021년 1분기에 77%가 예약되어 있다고 전하며 추수감사절 주간은 예약이 거의 마감될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백신에 관련해 가치주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디즈니도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디즈니가 인수한 마블의 영화 개봉이 2021년에 연달아 있음을 감안해 마블 영화의 팬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미국 현지 반응을 댓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위한 마블 운영을 통해 다음 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올해 개봉을 하지 못했던 마블의 영화, 드라마 개봉을 통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디즈니랜드와 영화 사업이 돌아오면 내년 이맘때의 주가는 180에서 200달러일 것이다 라며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시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뉴스 기사를 통해 현재 그리고 2021년에 디즈니의 현황을 알아봤는데요. 핵심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디즈니의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주가의 타격은 크게 없었다라는 점. 두 번째,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큰 희망을 얻었다라는 점. 세 번째, 2021년에 디즈니가 성장할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점. 이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는 애플,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라는 것, 즉 폭이 큰 성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투자하실 때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잣대를 두지 않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 발표에 영향이 큰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디즈니랜드, 크루즈 등의 요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저의 피셜이며 투자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대명사 디즈니, 4분기의 실적은 부진했지만 디즈니 플러스라는 희망으로 부진한 실적을 메꾸고 나아가 2021년에 더 크게 성장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미증스TV가 준비한 증시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